안녕하세요. 김종구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는데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INFJ 유형과 열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ENFP 유형이 만나서 연인관계가 됐을 때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관계의 역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NFJ 유형을 진지한 구도자다. ENFP 유형을 열정적 구도자다. 제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구도자라는 것은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들,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가치를 공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구도자라고 이야기하죠. 두 사람 다 구도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은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열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코드가 공통 코드입니다. N과 F 코드가 공통 코드인데 NF 코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가능성을 가지고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뒤에 F 코드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에 관계된 가능성에 많이 초점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성장 가능성, 어떤 의미나 가치를 찾는 부분에 초점이 많이 가는 사람들이 NF 코드의 특징이죠. 한 사람은 I와 J라는 코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아주 진지하게 삶의 태도로 드러내는 사람이고, ENFP 유형은 E와 P라는 코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활동하고 탐험하면서 그걸 지향하는 그런 모습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주기능은 N 코드를 주기능으로 쓰는데 INFJ 유형은 N을 내쪽으로 쓰는 사람이고 ENFP는 N을 바깥으로 쓰는 주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동기를 부여해 줬을 때 이 사람이 앞으로 성장해서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사람 다 보는 눈이 비슷한 거죠. 반면에 INFJ 유형은 그것을 아주 심사숙고해서 조심스럽게 그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가가는 사람이라면 ENFP는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가서 당신은 이런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 당신은 이런 장점이 있다. 그리고 당신은 이런 부분에 좀 더 하면 훨씬 더 앞으로 삶이 풍요로워질 것 같다. 두 사람 다 사람 속에 있는 내적 갈망이나 내적 욕망이나 내적인 아픔에 대한 통찰력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마음을 잃는데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만남에서 가장 큰 장점은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했을 때 마음이 참 잘 통하는구나. 내가 참 이해받는다는 느낌이 든다. 나도 저 사람이 이해가 되지만 상대방도 나를 잘 이해해 주는구나. 그리고 공감을 잘 해주는구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진실된 그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잘 공유가 되는구나.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성이 비슷하구나. 이런 느낌이 분명히 들 겁니다. 진실된 대화가 이루어지는 관계, 장점이 들어오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는 상당히 열정적으로 두 사람에게 빠질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두 사람이 S와 T라는 코드가 열악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부분은 아주 상당히 일치감을 가지고 있지만 두 사람 다 지금 현재 우리가 현실에서 객관적으로 의사결정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한 거죠. 상당히 이상적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이제 두 사람 관계가 갈 수가 있는 거죠. 단점이지만 두 사람 다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두 사람이 결혼하고 살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아닌 그런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직장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뭔가 뒷받침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두 사람은 너무너무 사랑해. 상대방이 너무 좋아. 결혼하고 싶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이 어떻게 보면 이 NF 기질 간의 사랑,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이제 원수지간인데 두 사람은 이제 사랑하는 거죠. 환경이 이루어질 수 없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너무도 불타는 열정으로 이제 사랑하는 관계. 그러면 ST 기질의 부모님이 봤을 때 정신 차려라. 지금 너 상태가 결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데이비드 커시는 NF 기질의 사람들을 아폴로 기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폴로 기질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의 열정이죠.
그런데 이제 대체로 그 사랑에 있어서는 별로 성공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폴로의 저주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폴로가 다프네를 사랑했을 때도 에로스가 이제 관여하는 바람에 아폴로에게는 황금화살을 쏘고 다프네에게는 나바사를 쏘아버리죠. 그래서 황금화살을 맞았던 아폴로는 사랑에 열망이 생겼지만 나바사를 맞았던 다프네는 혐오의 감정이 생겼죠. 아폴로는 다프네를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다프네는 아폴로를 너무너무 혐오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죠. 나중에 다프네가 자기 아버지한테 살려달라고 하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는 다프네를 월계수 나무로 이제 만들어 버리죠. 또 아폴로가 코로니스 공주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니스 공주를 사랑했지만 또 의심의 마음이 생겨서 까마귀에게 감시를 시키는데, 이 까마귀가 보니까 이 코로니스 공주가 이스키스 왕자하고 이제 전분 관계인 것을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아폴로가 열받아서 화살로 임신한 코로니스 공주를 죽이게 되죠.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또 괴로워합니다. 그 자기에게 알려준 그 까마귀를 저주하게 되고, 그래서 흰색 까마귀가 까만색 까마귀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랑하지만 첫 번째는 눈먼 사랑에 빠지기 쉽다. 아폴로와 다프네의 관계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열정을 다해서 사랑하지만 그 사랑 속에 숨어있는 시기와 질투심이 두 사람 관계를 망가뜨리는 관계가 코로니스 공주와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NF 기질의 사랑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변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요소가 시기와 질투심입니다. 그래서 NF 기질의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섭섭하다. 당신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했는데 당신은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 뭐 이런 섭섭함이 간혹 솟아오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섭섭함,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제 갈등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이 질투로 변하고 시기심으로 변했을 때 엄청난 분노가 발산하는 걸 알고 계시죠?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NF 기질이지만 그것이 사랑이 분노로 변했을 때는 엄청난 또 관계의 파괴자 역할을 하는 게 또 NF 기질이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한 약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ENFP 유형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열망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그 태도 자체가 분명히 INFJ를 진실로 사랑하지만 INFJ 입장에서 ENFP를 봤을 때 저 사람은 나만을 사랑하지는 않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INFJ 마음속에 상당한 시기심과 질투심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INFJ가 섭섭해서 이제 삐지게 될 거고, 그러면 ENFP가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신이 느끼는 그 불편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럼 ENFP는 나는 당신만을 사랑한다, 이렇게 하지만 E와 P라는 그 코드가 INFJ 유형만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 사람도 만나봐야 되고 저 사람도 만나야 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죽을 때까지 만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에너지를 발산할 때만이 ENFP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지치면 나는 결혼해서 한 사람에게 얽매여서만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NF 기질의 사람들이 사랑에 빠졌을 때 두 사람에게 엄청 집중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에 있으면 인생의 모든 행복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 어떤 사랑의 정점으로 치닫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가죠. 가는데 몇 년을 가겠어요. 이 순간의 그 사랑의 열망이 객관적으로 이야기해서 뭐 1년, 2년 갈까요? 1년, 2년 이후에 이 두 사람 관계가 이제 그 열정이 계속 유지되지는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사람 다 인생의 의미나 가치를 추구했잖아요. 아무리 두 사람이 사랑하고 두 사람 관계가 좋고 두 사람이 소중한 관계이긴 하지만 그 배우자 내지는 연인에게 집중해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죠. 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 이론으로서의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지향하지 않냐면, 내지는 우리가 영원한 것에 대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지향하지 않냐면 이 순간에 가지는 그 삶의 의미에서 좁은 의미에서 가는 것은 엄청난 한계점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넓은 의미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향한 공통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만 두 사람 사이의 그 사랑의 관계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기 내면에 있는 터진 웅덩이, 물을 채워도 그 웅덩이가 터져 있기 때문에 계속 물이 빠지는 거죠. 이 두 사람이 그것을 서로 채우지만 계속 물이 빠지기 때문에 공허함과 외로움과 우울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좀 더 영원한 가치, 영원한 가치가 아니더라도 좀 더 사회적 가치를 향해서 두 사람이 나아가야 된다는 뜻인 거죠. 아니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정처 없이 방랑자로 떠돌아다니는 NFP지의 커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히피족이 되는 겁니다. 삶의 의미를 가장 강조하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신앙의 힘을 빌리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전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사람 다 신앙생활을 한다면 좀 더 이런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두 사람 다 이제 NF 기질이기 때문에 내적인 그 감정 상태가 상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 요동침, 객관성을 잃어버리는 그 태도죠. 그때 두 사람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잘 의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주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시스템을 두 사람이 좀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장 좋은 것은 이제 뭐 육학 원칙이죠. 육학 원칙에 따라서 차분하게 사실적인 정보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두 사람이 받아들여야 되겠죠. 이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볼 때는 10%의 가능성을 20%, 30% 이렇게 확장시켜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관계가 상했을 때, 마음이 상했을 때, 부정적 감정이 들어왔을 때도 사람은 역시 10%의 부정적 감정을 20%, 30%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NF 기질이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점이 그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 이 부정적 감정을, 이게 두 사람 사이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고 또 문제 해결의 핵심 코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 감정이 생겼을 때 서로 이게 불만이 있거나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를 두 사람이 잘 정립해야만 두 사람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또 좋은 관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INFJ와 ENFP 유형 간의 관계에 대해서 같이 좀 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